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뭘 꺼내려고 했더라? 분명히 뭔가 필요해서 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한참 냉장고 앞에 서서 뭐였지? 하다가 그냥 닫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나? 안 먹었나? 약통을 한참 들여다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2번 먹으면 안 되고, 안 먹으면 또 안 되고, 불안합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전화기 어디 갔지? 하면서 찾습니다. 귀에 대고 통화하면서 전화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도 치매 오는 거 아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탁 위 반찬 몇 가지가 이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반찬차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집 냉장고에 하나쯤은 들어있을 겁니다. 특히 1위 반찬은 정말 흔한데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이 반찬들이 뇌 건강 유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도 치매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가 조금씩 천천히 손상되면서 쌓입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완전히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낮추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좋고 책 읽기나 퍼즐 같은 두뇌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뇌 건강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습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몇 가지만 바꿔도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특정 영양소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반찬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집 냉장고에 하나쯤은 들어있을 겁니다. 특히 1위 반찬은 정말 흔한데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3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멸치볶음입니다. 멸치? 그냥 칼슘 보충용 아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뼈 건강에 좋죠. 그런데 멸치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인데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 성분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가 뇌 기능 유지에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에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칼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멸치볶음을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시판 멸치볶음은 간장과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을 주고 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직접 볶으실 때는 간장을 평소보다 반으로 줄이세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마른 팬에 멸치를 먼저 볶아서 비린내를 날리고 간장은 마지막에 살짝만 두르세요. 견과류 몇 알 같이 넣으면 고소하고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밥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면서도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2위는 시금치 나물입니다. 시금치? 그거 뽀빠이나 먹는 거 아닌가요?
웃으시는 분들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이 세진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펌과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또 흐려집니다. 요즘 머리가 멍하네 하시는 분들, 혹시 빈혈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금치에는 철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엽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엽산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뇌 건강 유지에 유리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면은 눈도 침침해지잖아요. 시금치 하나로 뇌도 챙기고 눈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나물 무칠 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에 부담을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세요. 그리고 간장은 아주 조금만, 참기름 한 숟가락, 깨소금 살짝.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마늘 다진 거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2, 3번 밥상에 올려보세요.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반찬, 시금치나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3위 멸치볶음, 2위 시금치나물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반찬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들과 함께 꼭 지켜야 할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뇌는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뇌는 이미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멸치볶음 한 숟가락,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이라도 좋습니다. 아침 밥상에 올려보세요. 두 번째, 국물 요리와 짠 잔찬을 줄이세요. 우리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습니다. 국, 찌개, 김치, 장아찌. 맛있지만 나트륨이 많습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짠 반찬은 하루에 한 가지만 드세요. 세 번째, 하루 23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걷기는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식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 습관만 지켜도 반찬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1위 반찬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힌트 하나. 이 반찬은 한국 밥상에서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반찬을 3위 멸치볶음, 2위 시금치나물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가 영양소가 서로 도와서 뇌 건강 유지에 더 유리해집니다. 게다가 가격도 부담 없이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일주일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1위 반찬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콩자반입니다. 콩자반 그거요?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나요? 그런데 이 평범한 콩자반이 왜 1위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레시틴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 물질을 보충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고기 안 드시는 분들도 콩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콩에는 비타민 D군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 B2, B6, 엽산, 이 비타민들은 뇌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콩에는 식물성 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뇌 건강에 유리한 좋은 지방입니다. 이렇게 콩 하나에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콩자반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멸치의 오메가3,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 콩의 레시틴과 단백질. 이 조합이 뇌 건강 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시판 콩자반은 간장과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짭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과 후담에 부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직접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물에 불려서 삶습니다. 간장은 평소보다 반으로 줄이세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물엿도 가능합니다만 양을 줄이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이면서 간이 배도록 하세요. 윤기가 나면서 촉촉하게 익으면 됩니다. 바짝 졸여서 딱딱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도 중요합니다. 한 끼에 한 숟가락,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에만 올리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4.5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면서도 나트륨과 당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위 멸치볶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2위 시금치나물,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철분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1위 콩자반,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레시틴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 반찬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콩자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콩밥을 지어보세요. 쌀에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한 줌 넣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물에 미리 불려두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콩밥 한 공기면 단백질과 레시틴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국도 된장에 시금치를 넣고 끓이면 철분과 엽산이 풍부한 국이 됩니다. 여기에 두부 한 모 넣으면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콩비지찌개는 비지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김치 조금 넣고 끓이면 구수하고 든든합니다. 아침 식사로도 좋고 점심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콩국수도 계절이 되면 드셔보세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에 영양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콩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뇌 건강은 음식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많이 웃으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나는 아직 괜찮아. 오늘도 좋은 날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 뇌에도 부담이 됩니다. 산책하면서 이웃 만나 인사하고 경로당 나가서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 얼굴 자주 보세요. 사람과의 교류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낮추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시작해보세요. 콩자반 한 숟가락,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멸치볶음 조금, 아니면 콩밥 한 공기에 시금치국 한 그릇.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